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여러분. 2018 3회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 3회 기출문제 수강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2019년 시험 1회, 2회, 3회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시겠죠? 자, 여러분. 이번 시험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2019년 시험 꼭 합격하셔야지 개편 전에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한 번에 필기실기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개편 이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따로 실기 따로 공부하는 거라기보다는 필기 때 기본기 잘 다지셔서 실기 때 수월하게 합격하세요. 자, 그중에 첫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첫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는 필기 실기 과목이 시험 범위가 동일하죠. 자, 필기가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수준이 낮게 출제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필기에서 여러분 꼼꼼히 해두시면 실기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고요. 자, 실기에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필기 공부 꼼꼼히 해두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출문제 필기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론 공부 꼭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지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평이한 문제였고요. 자, 이번 회차는 B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문제 두 문제인데요. 이거는 2019년 1회, 2회, 3회 되면 두 문제, 세 문제 해서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개편을 두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거죠. 자, 자료구조와 전산영어 출제가 됐고요. 전산영어 비중이 실기에서 전산영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두 문제였는데 2017년도 하반부터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튼 이 부분이 다 뭐요? 실기에서 넘어가면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는 시험 범위죠. 자료구조는 알고리즘 과목 에서도 뭐 필기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기 때 조금 더 힘내시면 되니까 미리미리 공부 안 했다고 안타까워하실 건 아니고요. 자, 그 순간 최고로 열심히 하시면 되죠. 기출문제 보실 때는 기출문제. 자, 과목별로 보시고요. 자, 1과목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릴레이션의 기본키 해서 자, 객관식 사지선다형이니까 자, 이 문제는 무결성 문제구나. 어떤 무결성을 설명한 것인가 해서 자, 시험지 검은색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자, 필기는 키워드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무결성 문제와 관련된 키 했을 때 기본 키라는 키워드는 뭐예요? 바로 개체 무결성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기출문제 꼼꼼히 보실 거니까 문제 읽어볼게요. 한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값도 널값이나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약 조건은, 그쵸? 자, 제약 조건을 통해서 정확성, 정합성과 여러 가지, 그쵸? 안정적인 DB 운영을 위해서 힘쓰는데 이때 제약 조건을 규제를 하죠. 자, 그때 기본 키라는 프라이머리 키, 주키를 통해서 특정 속성 하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튜플 간 구별이 되겠죠. 자, 튜플 간 식별을 위해서 개체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 기본 키 지정한다. 자, 기본 키 정의 뭡니까? 원래 유일하죠. 그죠? 예, 중복되면 안 되죠. 그걸 유일하다 그러고요. 자, 유일한 거 중에 널값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게 개체 무결성. 그렇죠? 자, 제가 이 본문을 읽는 이유는 자, 실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겁니다. 실기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빈칸 또는 이렇게 빈칸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또는 뭐 이거 자체가 빈칸일 수 있죠. 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데이터베이스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필기에서는 1번 아니면 4번만 나옵니다. 자, 1번은 무슨 키? 외래 키. 자, 참조 관계에 있어서 관계 릴레이션에서 외래 키는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 또는 널 값을 가질 수 있다. 널 값을 얘는 못 갖고 얘는 가질 수 있네요. 자, 참조 무결성
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래도 키워드는 외래 키고요. 개체 무결서는 기본 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산업기사 필기의 경우에는 키워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항상 20문제 중에서 트리 문제 2문제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도 2문제 나왔는데요. 자, 기출문제 여러분 역으로 풀으세요. 자, 그러면 거꾸로 풀으시는 과정 중에 보시면 이 트리 모양까지도 기출문제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트리는 이진 트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진 트리에서의 운행 방법 중에 중위, in order입니다. 자, 이번 회차 문제에는 영어로 in order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간 위치에 누가, 중간 위치에 누가, 트리의 루트 노드가 운행한 결과는, 자, 그러면 in order인데 중간 위치입니다. 누가, 루트 노드가 항상 포레스트, 그쵸? 예, 자체에서도 루트 노드가, 자, 이 트리 전반적으로 보면요, 대장, 뿌리가 되는 근노드는 A겠죠. 자, 그러면 A가, 그쵸? 예, 객관식 풀이 방법으로 설명드립니다. A가 다음 보기 4개 중 가운데쯤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쵸? 객관식 문제 푸는 방법 중에 정말 재밌는 방법이죠. 루트 A는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으니까 1번 답 될 수 없죠. 자, 3번도 될 수 없죠. A, 여기도 사이에 껴있고요. 여기도 껴있는데요. 자, 그래서 1번, 3번은 답이 찍으셔도 안 되죠. 그쵸?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A가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정확하게 풀이할 때는, 자, 트리의 운행법은 루트 노드가 가운데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항상 이진 노드, 왼쪽과 오른쪽, 이진 노드이기 때문에 레프트 노드와 라이트 노드로 항상 상대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방법은 항상 레프트에서 라이트 방법이다 라고 해서 루트를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 중에 두 번째 방법. 자, 여기 전위, 앞전해서 앞에 있는 순서, 전위, 운행 방법입니다. 자, 중위, 중간 위치에, 후위, 뒤 위치에, 그죠? 예, 누가, 루트 로드가. 자, 레프트, 라이트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문 순서를 상대적으로 갔는데요. 자, 전위일 경우에는 루트가 앞에 온다라는 거죠. 모든 방문의 앞에. 중위는 레프트와 라이트 사이. 후위는 레프트, 라이트, 루트. 아, 시험 문제는 돌아가면서 나오고요. 중위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중위해서 레프트, 루트, 라이트. 그쵸? 예, 전위는 레프트, 루트, 라이트, 후위는 레프트, 라이트, 루트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중위이죠. 자, 그러면 중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모든 트리의 가장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오른쪽 레프트, 루트, 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하위 트리, 그렇죠? 포레스트 볼게요. 자, A가 루트일 때 왼쪽은 이만큼 레프트, 라이트 이만큼 서브 트리가 되겠죠. 자, 그럼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를 방문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두 노드, 하나, 둘, 다 방문하고 나서야 A가 중간에 끼겠죠. 자, 당연히 아주 정확하게는, 자, 레프트 하위로 갔는데요.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B가 루트이고, 그죠? 얘가 레프트고 라이트는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A 전에는 항상 B, D 두 가지 노드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을 수 없다는 거죠. 4번처럼.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갑니다. 자, 라이트는 없지만 레프트 해서 D 하고서 B로 갑니다. 자, 그래서 D, B
그죠? 그럼 레프트 다 해결했죠? 루트 5입니다. A. 중간에 꼈네요. 자, 그럼 오른쪽 가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C가 루트 2고, 그쵸? 자, 이쪽이 레프트, 라이트는 딱 하나. 그쵸? 네. 자, 그러면 레프트 쪽에 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가 루트고요. 레프트, 라이트. 자, G 방문합니다. 자, 그래서 G 루트 2 right H.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C 방문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C 루트 오른쪽 F. 자, 모든 트리에, 그러니까 트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 뭐냐라고 했을 때 레프트, 라이트, F, DF입니다. 이진 트리. 자, 그래서 답 2번 정확하게 AG, EHC, F네요. 자, 천천히 여러분 한 번만 꼼꼼히 해보시면 실제 될 문제이기 때문에 트리 문제는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해보시고요. 전이나 후에도 여러분 이론 수업 때 했던 것처럼 차분히 연필로 그쵸? 따라서 여러분 풀이하셔서 그쵸? 공부 마무리 한 번이라도 꼼꼼히 하시면 다시 볼 일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진검색. 자, 역시나 자료구조 문제인데요. 이진검색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에 검색 문제가 그냥 자료구조에서 한번 나왔어요. 자, 이진검색, 바이너리 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색이 뭐죠? 찾는 거죠. 자료를 찾는 거죠. 자, 근데 그냥 찾는 서치가 아니고 이진검색이라고 하면 제어검색 중에 하나가 이진검색입니다. 그렇죠? 네, 바이너리 서치. 자,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선행이 뭐예요? 먼저, 그렇죠? 네. 수행되어야 되는 조건, 그렇죠? 네.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단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차 검색하면 차례대로예요. 자, 그런데 이 이진트리는 제어, 뭔가 효율적으로 차례대로 무작정 찾는 것보다는 좀 생각하고 좀 금방 찾을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자료 자체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진트리 베이스 상에서 이진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이진 검색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작은 값과 가장 앞위치와 뒤위치의 중간 위치, 미들 위치에 있는 값, 이게 내가 찾는 값 아니니라고 위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이미 오름도 상관없고 내림도 상관없어요.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제어 검색의 이진 검색의 전제 조건이었죠. 자, 순차 검색의 비율 때문에 나온 게 제어 검색이에요. 예. 자, 그리고 자료 짝수 홀수 상관없습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3번은 이 보기 자체는 새로운 문제이지만 이진 검색이 원래 문제로 숫자 예제로 나오지 않고 설명식으로 변환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4번의 정규화 문제는 필기 때는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키워드로 공부하시고 실기 때는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빈칸에 ENF, 3NF 적을 때 설명을 이해하셔야 되니까 자, 실기는 설명을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 개념 잘 잡으셔야 되고 필기는 키워드입니다. 자, 함수 종속과 관련이 있죠. 종속성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분해하죠. 쪼개죠. 자, 그럴 때 어떠한 단계에 정규화가 진행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 왜? 이상하니까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 몇 단계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 자, 부분함수 종속과 관련해서는 1NF 자체에 부분함수 종속이 있어서 2NF로
변환하는 거죠. 제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이 제거되면 ENF, 완전함수 종속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부분함수 종속과 관련해서는 속성값 A와 B가 기본키, 그러니까 복합키죠. C라는 속성을 결정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 문제 없습니다. 그죠? 자, 이 상황 문제 없는데 이 뒤에 나오는 상황 자체가 B 또는 C가 종속 관계가 B에서 C 또는 A에서 C여도 되고요. 뭐 D여도 되고요. 네, D여도 되고요. 이렇게 A 또는 B가 복합키의 부분인데 결정자의 자격을 가지면 이걸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없도록 후보키를 잘 잡아서 기본키로 설정을 해야죠. 결정자로 해야죠. 자, 그래서 정규화 문제는 여러분 기출문제 필기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기사 여러분들은 키워드로 꼼꼼히 정리하시고 너무 깊이 필기 때부터 하지는 마세요. 자, 5번 뷰입니다. 뷰 문제 20문제 중에 한 문제 항상 나오고요. 기본 개념 나옵니다. 뷰, 시선이죠. 왜? 그렇죠? 네. 물리적으로 기본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아무나 권한이 없는 사람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접근하도록 하는 가상 테이블이 뷰이죠.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삽입, 삭제, 갱신 현상이 가능은 하지만 어렵다. 그렇죠? 네. 자, 기본 진짜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인 구조에서 그죠?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삽입, 삭제, 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대신 검색은 자유롭다. 자,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 유지합니다. 물리가 아니고 논리가, 그렇죠? 예, 중요하고요. 접근 제어에 의한 보안 때문에 뷰를 제공한다. 그래서 권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데이터 관리가 용이한 게 뷰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1, 2, 3, 4 지문 보시면 아주 오래된 기출과 관련해서 비교할 때는 좀 달라졌습니다. 좀 설명이 좀 쉬워졌어요. 한자 배제하고 쉬워졌어요. 자, 그럼 6번 문제 관계형 DB 문제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elation 표와는 다르죠. 자, 속성, attribute이죠. 자,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속성. 자, 관계형 DB에서 이 속성. 여러분이 attribute 저 일부러 한글로 적습니다. 동일한 얘기고요. 영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얘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유사하게는 동일한 게 아니고요. 유사하게는 어떻게 칼럼, 칸, 필드, 특히나 필드라고 하는 건 파일 시스템에서 부르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RDB에서, 릴레이션상에서 의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용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냐면요. 2018년도 3회 실기 문제, 그러니까 필기 합격하고 그 다음 실기 치르시죠. 근데 실기 문제에서 빈칸 문제가 기사 부분에, 여러분은 산업기사지만 출제가 뭐 2회에도 산업기사에서는 출제됐는데요. 답이 속성이었어요. attribute였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attribute, 속성, 영어 attribute
컬럼, 필드 다 맞기는 해드렸지만 실기에서 명확한 용어로 모범 답안으로는 다 맞기는 해드렸지만 여러분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 속성이라고 명확하게 알아두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릴레이션에서는 속성, 그쵸? 파일 시스템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표 상황에서는 컬럼, 칸, 필드. 이건 표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관련된 용어와 관련된 이런 정확한 용어나 스펠링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기에서 연이어서 기사산업기사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속성의 수, 여러분 개수 얘기하는 겁니다. 카디널리티. 한글로도 알고 계시고요. 영어로도 카디널리티. 이거 자체가 답이었던 게 벌써 개편되고도 출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이다. 맞죠? 그죠? 속성이 뭐예요? 튜플이 되니까 논리적으로는 가장 의미 있는 단위다라는 겁니다.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한다. 자, 보시면 우리는 RDB의 릴레이션 얘기하지만 파일 구조상 하면 파일 시스템 내에서의 용어를 다시 얘기하고 있고요. 속성은 개체의 특성, 그죠? 프로퍼티를 기술한다 해서 그죠? 관련해서 여러분, 요거 제가 속성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답은 뭐예요? 디그리. 한글로 디그리. 자, 카디널리티는 뭐예요? 튜플의 개수. 그렇죠? 자, 그래서 용어 정도는 필기와 실기 구별하지 마시고 아주 정확하게. 왜냐면 우리 시험이 어렵게 낸 걸 맞추어서 합격을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맞고 모르는 거나 난이도가 높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얘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한 점수 60점 이상만 득점하시면 되고요. 실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용어 문제는 모든 과목에서 좀 꼼꼼히 공부하셔야 필기 당연히 합격하시고요. 실기까지 별 무리 없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 문제에서는 일단 I3 파일, 세계인 순차 파일 문제가 매우 자주 나오는데 뭐 단골 문제죠. 그렇죠? 20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순차 파일인데 인덱스, 색인을 붙였습니다. 인덱스. 자, 그런데 그 색인의 구역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자, 색인이 붙었다, 인덱스가 붙었다 그러면 검색의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파일 구조상에서 색인 숫자 파일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색인 구역은 세 가지 인덱스로 구성이 됩니다. 트랙, 실린더, 마스터 해서 1번 군더더기 없이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해싱 문제가 그쵸? 최근 들어서 최근 3년치 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 뭐 기출문제 보시면 해싱 문제 출제가 간혹 됐어요. 그런데 최근 기출 보시면 매회 한두 문제 용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해싱과 관련해서는요.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해서 변환 기법, 우리한테 주어진 키가 있는데 그 키를 통해서 자, 해싱 함수는 키가 있는데 이 키 값을 해싱 함수 처리를 해서 뭐야? 홈 주소 변환하는 거예요. 자, 해싱 함수이기 때문에 펑셔널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제곱 방법, 기수 방법, 폴딩 방법, 숫자 분석 방법입니다. 자,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내가 막 키를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홈 주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여러 부분으로 나눴다. 뭐 그 함수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나는 세 부분으로 나눴다. 그러면 세 부분으로 나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거꾸로 접을 수도 있고요. 각 부분의 값을 더하거나
네. 또는 익스클루시브 오화하거나 해서 홈 주소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더했을 때는 뭡니까? 아, 이게 홈 주소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당연히 이진 베이스 상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오화해서 비트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제가 십진수 예를 들기는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접었다라는 거죠. 폴딩.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때문에 폴딩법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해싱 함수 중에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 거죠. 자, SQL 문제가 실기가 개편된 2017년 이후에 산업기사 부정 난이도 올라갔습니다. 실기가 개편됐는데 필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SQL 문제는 꼼꼼히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간단한 DML, DDL, DCL 명령어 구별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만족하는 SQL 문장은 자, 학번이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1000번인 학생을 학생 테이블에서 삭제하시오. 나한테 주어진 미션은 삭제하라는 조작의 SQL 문장을 다음 보기에서 고르라는 거죠. 자, 검색하시오가 아니기 때문에 셀렉트 아닙니다. 그죠? 예, 검색하세요. 검색 기능. 자, 삭제 딜리트입니다. 자, 3번, 4번 답 아니죠. 자, 대상은 학생 테이블에 자료가 있다. from, 그쵸? 학생 테이블에 있는 걸 지워라. 자, 제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where 절에가 조건이라는 거죠. 그쵸? 예. 자, if 나왔는데요. 자, 저희 실기 공부하는 게 아니죠. 1번. 자, 객관식 SQL 문제 필기에서는 여러분이 모든 문장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 보기에서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정확하게 delete from where입니다. 자, 그래서 학번이 1000이니? 라는, 그쵸? 예. 부등호를 바탕으로 찾아서 지워라. 학번이 1000인 것만 지우는 거지 무조건 지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자료구조고요. 아유, 너무 쉽네요. 다음에 자료구조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자료구조는 처음에 선형과 비선형으로 구별을 했죠. 자, 비선형 외우세요 얘기했습니다. 딱 두 가지죠. 트리와 그래프. 자, 그래서 2번 트리네요. 트리와 그렇죠? 그래프는 뭐예요? 비선형. 그렇죠? 스택 큐 데크는 대표적인 선형 자료 구조죠. 자료 구조, 자료를 나열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터 스트럭처와 관련된 문제. 2번이 답입니다. 자, 반으로 넘어왔네요. 11번. 자, 기출문제 보시면 항상 나오죠. 자, 설계합니다. 어떻게요? 현실 세계를 개념 설계하고 논리 설계하고 물리 설계하는데 시험 문제는 의외로 물리 설계와 관련된 문제가 다음 중 물리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에는 해당하는 것은이고요. 아닌 것은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물리적 설계와 관련해서는 객관식 문제. 자, 물리적이다. 어떻게 해요? 직접적인 DB, 저장 장치의 저장 레코드 양식을 설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군더더기 없이 이 문제 넘어갈게요. 그죠? 예. 자, 12번 문제 난이도 산업기사상에서는 최상이라고 하고요. 신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실기 수준이 잡혀져 있는데요. 자, 실기에서는 그죠? 예. 이런 키워드라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예, 여러분이 꼼꼼히 알고 계셔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결과를 직접 밑에 있는 4개 중에 찍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작성을 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실기 문제랑 난이도 똑같고요. 쭉 나갑니다. 자, 그래서 실행 결과는 해서 보기만 없으면 실기 문제, 보기 있으면 필기 문제입니다. 자, 해당 문제 범위는 SQL 문제 중에서도 하위 지리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select from where 해서
select 문과 관련하여서 나왔네요. select from where 명령문 세미콜론. 자,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법 구조상에서는 select 다음에 내가 결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검색하는 속성 명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죠. 그죠? 네. where는 조건식. 자, 그러면 하위질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고 대부분은 두 개, 여러 개를 대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위질이로 표현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가로죠. 자, 수식에서도 그렇고 한솔식에서도 처리해서 가로는 모든 명령어의 수행에 먼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select from에서 자, 이번 from은 도서가격이라고 하는 도서가격 테이블 대상으로 해서 검색을 하고 싶은 거죠. 결과를. 그러니까 출력은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뭐요? 출력은 얘죠. 그죠? 네, 가격, 얘를 결과로 검색하고 싶다. 자, 보기 보시면 알겠지만 4개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런데 뭘 출력할까라고 했을 때 where 해서 조건이 이쪽을 따져서 알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join을 해도 되지만 하위질을 통해서 책 번호는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조건식은 나는 알고 싶은 게 책 번호다. 책 번호 몇 번에 대해서 가격을 알고 싶다. 그렇죠? 예. 자, 그럼 하위질이 봅니다. 하위질이 보면 이놈의 하위질이는 select from 도서 테이블 왼쪽 오른쪽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데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상위 테이블, 하위 테이블 할 때 하위 테이블이 왼쪽에 나왔네요. 자, 그래서 select from where의 대상은 도서이고요. 자, 도서 갑니다. 자, 도서에서 where 책명이 운영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체제 여기 있네요. 자, 운영체제에 나는 책번호 1111. 그죠? 자, 이 가로 먼저 수행을 하면 뭐예요? 가로 전체를 하고 나면 1111이 나오는 거죠. 1111의 책번호를 자, 셀렉트 합니다. 1111의 책번호 해서 뭐예요? 답은 15,000원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위질이 처리한 내용이 딱 하나일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는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여러 개가 나오면 in이라는 얘하고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위질 문제 필기에서 이 정도 수준 난이도가 나왔다라는 건 실기도 이 정도는 필기 때 합격했으니까 실기 보는 거지 라고 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관계대수, 관계해석을 우리 산업기사에서 이렇게 설명식으로 내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관계해석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한쪽에 치우친 릴레이션 연산 나오는데요. 마치 기사처럼 이번엔 모두 설명하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계대수든 해석이든 뭐예요? 릴레이션 연산입니다. 자, 차이는 뭡니까? 관계 대수하면은 절차적. 얘는 비절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연산 자체가. 자, 관계 대수는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라는 것만 정의하는 비절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문제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관계 대수가 아니고 해석.
자, 여기서 말하는 비절차적이라는 건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가 없이 그 정보, 그쵸? 예, 무엇만 나오는 거죠. 예. 자, 2번 마저 읽어볼게요. 관계 해석은 관계 데이터의 연산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맞죠? 관계 대수로 표현하는 식은 관계 해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결과가 같아야 되고요. 관계 해석은 원래 프레디케이트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죠? 뭐 14번 문제는 저렇게 표현이 됐지만 과거 기출 보시면 다음 중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으로 문제 구성에서 나왔습니다. 자, 14번 전산 영어 문제는 실제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나옵니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전산 영어 풀이하는 방법 객관식에서는 뭐요? 보기 먼저 보세요. 아, SQL이네. 네, SQL 명령어 Alt, Alter, Insert, Delete, Update입니다. Alter. 그쵸? 예, 자, 얼터는 뭡니까? 아, 수정이랑 DL 명령어 중에 하나고요. Insert, Delete, Update 얘는 뭡니까? DML. 자, 나 영어 못하는데, 자신 없는데 라고 하면 다음 중 답은 뭡니까? 문제 읽기도 전에 1번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죠. 자, which of에서 다음 중 자, does not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아니다. belongs 다음과 같은 DML state 명령어, SQL의 명령어가 아닌 것을 포함한 것은 해서 1번 DDL이 아니고 DDL은 답이 되겠죠. DML이 아니니까. 그죠? 자, 15번 관계 대수 문제 앞에서 절차적인 언어라고 배웠고요. 자, 연산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순수관계 연산이 아닌 것은 그렇죠? 예, 아닌 것은입니다. 유니온입니다. 자, 유니온 합집합 연산이죠. 자, 순수관계가 아니고 일반 집합연산과 관련된 관계대수 연산이죠. 자,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하나 못 빠졌습니까? 셀렉트. SQL 아니고요. 관계대수에서. 자, 기호 여러분 꼭 알고 가세요. 자, 셀렉트 프로젝트. 셀렉트 뭐예요? 시그마 소문자, 파이 소문자, 조인, 나비, 넥타이, 디비전 나누기. 이렇게 4가지가 관계대수의 순수관계 연산. 자, 필기, 실기, 시험 범위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꼭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자, 16번 갑니다. 자, 풀이 문제죠. 자, 정렬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오히려 기사보다 산업기사에서 정렬이 풍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자료 지난 회차랑 똑같네요. 자,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삽입정렬. 자, 버블 정렬 많이 나오고요. 그죠? 선택 정렬 나오고 특히나 산업기사에서는 삽입 정렬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오네요. 삽입 정렬 방법에 적용해서 오름차순을 수행할 것이고요. 정렬하는 투패스. 수행 후의 결과는 자, 객관식이고요. 자, 기출문제 여러분 이번 회차 처음 보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꼼꼼히 만약에 다른 회차를 보고 본다 또는 이론을 꼼꼼히 하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삽입정렬의 경우에는 투패스일 경우에는 키값을 뭐로 둡니까? 3으로 두고 이만큼에 대해서는 정렬이 완성이 되는 거죠. 투패스 수행 후 키값이 3이고요. 자, 그쵸? 3과 그 앞에 있는 내용 2개는 정렬이 되는 거고요. 이건 따지지도 않습니다. 정렬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객관식이니까 497 투패스를 수행한 후입니다. 투패스 수행 후면 얘가 키값이 되는 거죠. 그죠? 설명을 잘못했네요. 여기까지. 이미 정렬이 되어 있고 키값 지정하고 투패스 수행하면 요 3가지가 오름차순 정렬돼서 3, 4, 8 여러분 뭐 쉬운 숫자니까 되고요. 9, 7은 정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9, 7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답은 3, 4, 8, 9, 7 해서 2번이죠.
그죠? 예. 자, 정확하게 풀이 한번 들어갈게요. 자, 아시는 분은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초기 자료가 8, 3, 4, 9, 7이 있죠. 자, 얘는 교환법에 근거하지 않고 삽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가 5개니까 1패스. 그쵸? 예. 우리가 1회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패스라는 용어로 나왔어요. 1단계, 2회전, 3회전, 자료가 5개니까 4회전 하고 나면 정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삽입 정렬에서는 키값을 각 회전에서 지정을 합니다. 자, 키값이라 그러는 건 내가 이 자료 구조를 다 찾으면서 정렬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어디에 삽입할지, 삽입 대상. 자, 1회전에서는 키값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3. 그렇죠? 네. 그래서 2회전에서는 키값이 4고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기도 하죠. 9, 7. 키값 지정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1회전만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1회전의 키값은 3입니다. 3. 자, 그러면 키값 3이 위치적으로 앞 위치로 비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키값 지정한 3과 8이 비교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비교된다고 보셔도 되는데 키값 따로 지정한 3과 8이 지정이 돼요. 자, 그러면 3과 8 비교했을 때 8이 뒤에 와야 되죠. 왜? 나 오름차순 할 거니까 큰 게 뒤로. 그쵸? 작은 게 앞으로. 근데 교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8, 3 있는 자리에 8이 뒤로 가는 거예요. 8, 8. 자, 근데 우리가 그래도 칠판에 풀이 과정을 적을 때는 다른 데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원래 8, 8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정렬의 대상이 아니에요. 1단계에서는. 자, 그럼 8, 8 있고 더 앞으로 못 가니까 그러면 다시 뒤로 와서 요 자리에 삽입됩니다. 해서 3. 3, 8, 4, 9, 7이 1단계 회전 수행 후의 결과죠. 여기까지 정렬 완성된 거죠. 그죠? 네. 여기는 정렬 대상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2패스라고 하고 있죠. 자, 2패스 수행 후. 자, 그럼 2회전 들어갑니다. 자, 2회전에서는 1단계 수행 후의 결과인 이 상황에서 얘를 키 값으로 지정을 하죠. 여기는 건드리지도 않죠. 9, 7.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4가 8과 비교됐을 때, 뭐 여기 4와 8을 비교를 해도 되죠. 8은 크니까 뒤로 가죠. 이렇게. 자, 그리고 4가 앞에 비교되니까 4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비교되니까 원래 지금 3, 8, 8 이렇게 있어요. 근데 3보다 4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니까 여기 아니니까 항상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자리가 4가 삽입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정렬 완료. 자, 그래서 답은 3, 4, 8, 9, 7입니다. 자, 3회전에서는 9가 키워드예요. 자, 이런 경우 이 숫자 매우 좋네요. 자, 그러면 얘를 키값으로 하고 3회전에서는 바로 비교했는데 어때요? 이미 정렬이 완성이 돼 있고 바로 끝에서 앞으로 비교하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나는 8보다 큰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3, 4, 8, 9. 이 자리가 다시 9 덮어써서 9이고요. 정렬이 여기까지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회전 수행해 볼까요? 자, 4회전은 이렇게 정렬이 완성되어 있는데 7. 앞으로 가면서 비교하죠. 자, 9가 어떻게 해요? 99 해서 이 자리로 오고요. 그렇죠? 네. 7 했더니 원래 8, 99 있는데 8이
크니까 뒤로. 자, 3, 4, 원래 88, 9 있는데 앞에 비교했더니 4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여기 뒤로 와서 이 자리가 7로 덮어쓰기 되는 거죠. insert 위치. 자, 그래서 4회전 하고 나면 3, 4, 7, 8, 9 해서 정렬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2회전 또는 3회전. 숫자가 5가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삽입정렬은 투패스 하면 앞에서부터 2보다 3 하나 더 큰 걸 지정해서 여기까지만 정렬 눈으로 하시면 답 금방 찾으실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계산하는 문제 정렬은 항상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 또 20문제 중에 한 문제 항상 포함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스템 카탈로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사항이죠. 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는 내용은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메타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자,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스키마 및 여러 가지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DB를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자, 4번. 시스템 카탈로그의 정보를 insert, update, delete 문으로 직접 갱신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카탈로그는 우리가 DB에 작업을 하면 DBMS가 자동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갱신이 아니라는 거죠. DBMS에 의한 자동 갱신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 원래 기사에서만 나왔는데 우리 산업기사에서도 이렇게 설명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8문제 쉽네요. 객체관계 모델 ER에서 객체와 관계의 타입을 객체 간의 관계 타입을 나타내는 기호는 무엇인가? ERD에서, ER 다이어그램에서 관계는 뭐예요? 마름모. 다이아몬드. 타원의 뭡니까? 속성. 자, 속성들이 모이면 직사각형. 그죠? 네. 이렇게. 그죠? 객체. 그래서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는 마름모로 직선, 링크로 연결을 하죠. 화살표가 아니고 직선. 자, 자료 구조의 Q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났네요. 자, 근데 해당 문제. 데이터베이스보다는 해당 문제는 운영체제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죠. 과목을 넘나드는 Q입니다. Q. 그죠? 네, Q 하면 뭐예요? 줄수기. 운영 방식 자체가 선형이면서 first in, first out, 줄수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법. 자, 입력은 리스트의 한쪽 끝에서 출력은 상대편 끝. 자, 양쪽 끝에서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거죠. 네. 삽입, 삭제, 프론트와 리어 포인터에 의해서 되고요. 작업 스케줄링에 사용되는 응용 분야의 Q가 있고요. 작업 Q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먼저 삽입된 자료가 가장 먼저 first in, first out 4번 피포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버플로우 발생하죠. 자, Q도 크기가 제한이 있어요. Q의 크기. Q의 크기를 넘어서서 자료가 들어가면 오버플로우. 그죠? 네. 삽입 자체가 Q의 크기가 있는데, Q 사이즈가 있는데, Q의 크기를 넘어서서 삽입을 하면 오버플로우. 자, Q의 내용이 없는데 삭제를 하면 언더플로우 해서 둘 다 발생을 합니다. 자, 해당 문제 난이도 있고요. 우리 산업기사에서는 처음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Q 자체는 시험 문제에 기출됐던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트리가 장식하네요. 자, 트리의 차수, 디그리 얘기합니다. 자, 트리의 차수이지 노드의 차수가 아니죠. 자, 트리의 차수는 노드의 차수 중에 제일 큰 디그리.
자, A 노드는 자식을 하나, 둘,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D글입니다. 자, B는 자식을 한 개, D는 0개, C는 2개. 이젠트리네요. 앞에 나왔던 부분이랑 그죠? 방문 운영하는 거랑 동일한. 자, 각각 노드마다 디그리가 있어요. 그러면 트리의 차수는 디그리 중에서 제일 큰 거, 2, 뭐 AC가 아니고요. 2, 제일 큰 수 2에 해당하는 게 트리의 디그리죠. 난이도 높지 않고요. 계속 기출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기분 좋게 첫 과목이니까 필기에서 고득점 맞으세요. 필기에서 고득점 맞는 1과목 자신감 있으시면 그 뒷과목도 여러분 과락만 주의하시면 합격하는데 필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필기에서 꼼꼼히 공부하셔서 합격 자신 있게 하시면 실기에서 정말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놓치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만 보시는 급박한 상황 말고는 여러분 가능하면 조금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2019년 합격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꼼꼼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문제 그쵸? 풀이 강의였는데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과목도 열심히 꼼꼼히 공부하셔서 실수하지 말고 고득점 합격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